동원 F&B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매출은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9회전입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동원 F&B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동원 산업과 마찬가지로 서초구 마방로 68번지 일반 식품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조미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미 유통 부분은 B2B 거래가 주종이고요. 의식 동원이라고 밥이 곧 보약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료 부분은 1968년 한성사료공업사로 시작했었고 매출액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만은 2007년에 선진사료로 개명했다가 이 동원 팜스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참치캔에 대해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치 한 캔이 최고 건강식 고단백 식품 동원 참치가 주목받는 이유로 다소 홍보성 뉴스 보도 같습니다. 노기석 문화일보에서 6월 29일 한 캔 속에 담긴 건강의 의학, 또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셀레늄이 또 돋보인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에서 안주로 또 진화했고 44년 지켜온 국민 단백질, 방탄소년단 진도 사랑한 동원 참치, 이렇게 해서 그 뉴스를 냈네요. 추석 선물로 괜찮은 선택 품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치캔은 전투 식량으로도 분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기만 방위산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투 식량 제조업체도 방위산업으로 분류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통조림은 모두 전투 식량이다. 우리나라 원주시가 주로 그 군수물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투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의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가는 동원산업 거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33,350원, 1년 전보다 26.9%가 하락했습니다. 동원 F&B는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5,869억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고, 또는 및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7.1% 증가했습니다. 이 스루풋 증가율보다 더 2%가 높게 증가했죠. 그래서 TOE 생산성이 1.18로 0.02포인트가 내려갔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70억 원으로 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전년도 1분기보다는 0.7회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4억 3,4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연말 재고보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상으로 똑같이 원가회계 영업이익 6.3% 감소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매출 원가율이 0.1% 하락했으나 오이율이 0.7% 증가했다. 이렇게 판매관리비 내를 잘못 썼네요.
그러면은 매출원가 하락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매출원가가 내려가긴 내려갔어도 매출 총이익까지는 3.7% 증가했는데 판매관리비가 6.3%더 높게 하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왜 좀 하락했느냐? 요것도 좀 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 스루풋이 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는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해서 표기하고 있고요. 제공품이 있습니다.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668억 원, 연초보다 24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증가율은 3%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재고 관리고요. 원가 회계상으로서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다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를 작업하는데 파편화된 그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그 원부 재료가 있는데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는 나와 있죠. 그러면은 비성분에서 그 원부 재료 사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샀다는 것을 역산해 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교차 검증하면은 맞아떨어집니다. 상품의 입고액은 비성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853억 원.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제품 상품을 포함했기 때문에 요것은 먼저 산출하기 전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전체로 기초재고에서 이 3,875억 원은 총 제조 비용이고요. 출고액은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검산해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 상품만 해 보면은 요 매출원가는 똑같죠. 그러면은 제품 상품 매출원가는 3,022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792억 5천만 원이 되는데 기말 재고액과의 차이가 856억 8,600만 원이 됩니다. 요것이 상품 매출원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고자산 명세를 입출 데이터까지 공시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함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이 스루풋 회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흐름 양식으로 하라, 이것은 제가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산화를 성공해 가지고 아주 그냥 회계가 이 결산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런 관리 방식을 제가 이렇게 수기로 하다가 전산화가 되면서 아주 더 속도가 빨라지고 음, 전산화가 되면서 또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248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나와 있습니다. 2,331억 원, 상품의 매입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 A, B, C를 더한 이게 표준적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433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110억 원으로 7.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419억 원을 뺀 69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17.8%, 재료비율 82.2%, 0.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그 참고 자료로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제가 좀 별도 생존 우선순위에서 한마디 갈할 생각입니다. 재고자산 증감에 대한 검증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은 2단계 PQ 총 제조비용도 일치하고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플러스는 손실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환입입니다. 일치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44억 3,400만 원. 이 금액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1 차이는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576억 9천만 원으로 0.9% 줄었네요. 직원 수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7,140만 원. 노동 생산성은 그래서 약간 올라갔고요. 3.1%. 노동 분배율은 0.6% 내려갔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15.2% 증가했는데 요즘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급 수수료 3.4% 증가했고 운반비 4.2%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9.9회전으로 9.2회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슬로픈율도 약간 상승했죠. 0.7%.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급 속도는 2.6회전, 3개월에 2.6회전이면 거의 한 달 조금 넘어서 수금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전년보다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그럼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1.8회전을 유지하고 있네요. 돈이 넉넉하면은 더 빨리 줘도 좋은데 현금 버퍼율이 6.3%밖에 되질 않습니다. ROE 자본회수율 118.8%로 무려 70.7%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 1, 2차 추론도 하락을 추론했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과연 맞아떨어질까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원재료 가격, 수산물, 소스 등 원재료, 옥수 등의 원재료 3% 단순 평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수산물이 내려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참치 원재료가 동원산업에서 받아오는 거겠죠. 그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제품 가격 평균, 단순 평균으로 1.2%인데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9%. 통조림이 이 동원 참치가 2.9% 올라간 거죠. 이게 매출액이, 그리고 소스 매출액도 상당히 비중이 높네요. 51%. 이것이 이제 많이 올라가 가지고 2.9% 상승으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투명성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 확인됐고요. 판매 가격 상승 확인됐습니다. 입증 패스가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 영업이익 1 더하기 300% 합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2조 3,477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에다가 1 더하기 300%에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예측의 퀄리티를 높여보기로 합니다. 전년도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을 했다면은 실제 결과와 제가 예측을 4.2%더 높게 했을 겁니다. 5% 내외면은 그 정도는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2026년도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크게 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포인트를 추가로 넣은 것이 예측할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오냐 이런 얘기인데요. 손익분기점이 올해 10.2월에 도달합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늦어지죠. 그래서 스르풋이 0.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OE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래서 어, 그대로 300% 하고 스루픈율도 그대로 가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조정을 좀 볼 거냐? 지금 매출 달성 시기가 어, 딱 연말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앞으로 당기려면은 제가 운영 경비는 손을 이 사람 자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 자르고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다른 면에서 1%만 감소를 시킨다면은 이 오율은 그대로 가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에, 손익분기점이 10.15로 약간 떨어집니다. 자, 그 1% 감소하면은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다. 좀 더 그 손익분기점을 당겨 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10.5 회전을 하면은 매출액이 2조 4,843억 원. 이게 꼭 이게 달성이 안 되더라도 효과가 영업이익 효과로 나온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물량상 수급 운영 경비도 2.2%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이 매출 증가율과 OEU를 곱하면은 2.2%까지는 맥시멈 비용이 더 들어갈 거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1,909억 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회전 속도 효과로 손익분기점은 9.5개월로 당겨질 것입니다. 요렇게 좀 요 부분을 조금 더 퀄리티를 좀 올려 봤습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15% 감소했을 때와 1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원가가 조금 500억 원이 올라가죠. 어, 그리고 또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계획을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어,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 계획을 좀 낮게 잡아도 요것도 한 500억 정도 낮게 잡아도 그 동일한 영업이익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떤 군부대에 참치를 납품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톤당, 톤당. 군인은 좀 싸게 먹어야 되니까 전투 식량으로서. 그래서 재료비가 약간씩 부풀린다. 영업 입장에선 깎일 것 같으니까 128만 원, 가공비 28만 원, 그리고 판매 관리비 57만 원. 그래서 저희가 통 들어가는 돈이 213만 원인데 우리가 마진은 14만 원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위청에다가 견적서를 냈는데 어, 그래 그냥 그대로 합시다. 싸게 낸 것 같으니까. 그 매출 원가율이 그때 69.4%입니다. 그런데 스루프과 같이 다시 100만 원단위로 돌아와서
2조 4,843억 원을 한다면 또 추가 생산 안 하고 재고만 감소하는 기준입니다. 매출원가율 그대로 가져오면은 영업이익이 1270억 원이었는데 1796억 원, 52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 보면은 234만 원에 톤당 분납을 했다면은 14만 원 스루포트 회계는 남는데 재고 감소했을 때에는 13,316원이 적게 이익이 나고요. 재고가 증가할 때에는 어 36,700원이 더 이익이 납니다. 원가역에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스루풋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죠. 그런데 재고 증가하지 않고 있는 재고에서 손익분기점 지났기 때문에 추가 매출을 하자. 있는 재고. 그래도 오이율이 증가가 되면은 18만 2,300원이 남는데 있는 재고에서 판매한다면은 원가 회계는 17만 9천 원. 그래서 한 2,600원 적게 이익이 날 것이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한 판매 가격이 낮음에도 이게 좀 낮음에도 재고가 증가했을 때에는 스루풋 회계 이익보다 더 이익이 났었죠. 하지만 동일한 매출액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판매만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은 스루풋 이익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거죠. 또한 또 추가 매출이 안 일어나고 연말까지 2조 2,700억 분이 못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생산을 오히려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2,212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추가 생산을 해버리면은 828억 원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불변 조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덤핑은 하지 말라. 중국처럼 덤핑한 그 10% 덤핑했다면 바로 21만 8,600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거죠. 톤당. 어, 요것은 갈등 대결 대립 해결의 서막이라고 해서 영업 갈등의 영업 생산과 갈등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매출업과 산식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매출원가는 생산과 출하의 연속되는 변동으로 끊임없이 변함으로 우양조정으로 밀어서 접근해야 한다. 생산 중단 보유 재고에서 추가 판매 조건과 매출액 불변에서 생산 감소 조건을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자료 과잉 생산하지 말고 덤핑하지 말자는 메시지들, 또 재고 회전율을 항상 올려야 된다. 어, 그렇게 하고요. 최종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쇠뇌 공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스루풋 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